네, 백악관의 새 주인을 결정하는 미국 대선 이제 막이 올랐습니다. 미국이 워낙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요. 주별로 또 지역마다 시차가 다 있죠. 그렇다 보니 장작 25시간에 걸친 릴레이 투표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동부가 가장 먼저 해가 뜨는데요. 동부의 가장 끝에 있는 이곳 뉴햄프셔주의 딕스빌 노치에서 동부 시간으로 자정, 그러니까 조금 전에 투표가 이뤄졌고요. 이어서 잠시 뒤인 버몬트를 시작으로 미국 경제의 중심이죠. 뉴욕에서 새벽 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밤 8시부터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어서 미국 정치의 심장이죠. 워싱턴 DC에서 투표가 이뤄지고요. 이렇게 동부부터 중부, 서부까지 쭉쭉 투표소가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으로 투표소 문을 닫는 곳 어디냐? 바로 가장 서쪽에 있는 이곳 알래스카입니다. 동부 시간으로 새벽 1시에 투표소가 마감이 되는데요. 이렇게 25시간에 걸친 릴레이 투표가 이뤄지게 되는 거죠. 이용주 평론가님, 그런데 조금 전에 가장 먼저 투표가 이뤄진 곳 딕스빌 노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빨리 하게 되는 거죠? 딕스빌 노치라는 그 마을이요. 네. 주민 12명이 사는 마을이에요. 12명이요? 네,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네. 근데 그중에 이제 등록 유권자는 6명 정도가 있는데요. 사실 이 역사를 보다 보면은 네. 여기가 원래는 그 광산이나 철도 노동자분들이 많이 살던 동네예요. 네. 그래가지고 1960년대부터 이 자정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일찍 투표하고 바로 또 일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전통이 남아 있어서 여기는 좀 특별히 자정 0시부터 이제 투표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특이한 건 뭐냐면 이 딕스빌 노치가 뉴햄프셔 주에 있는데 뉴햄프셔 주 이 주법에 따르면 주민 100명 미만의 지역은 이 바로 개표, 이 투표 후에 결과를 바로 공개해도 괜찮다라는 법이 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딕스빌 노치에서 투표가 시작됐고 심지어 개표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개표가 끝났다면 결과가 나왔을 텐데 어떻습니까? 결과는요. 3대 3이었습니다. 3대 3이요? 네, 해리스 3, 트럼프 3.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박빙이네요. 미래를 알 수가 더 없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가장 늦게 투표가 끝나는 곳 제가 짚어드린 게 하와이주 그리고 알래스카주였는데 그러면 이 하와이주랑 알래스카주가 왜 이렇게 가장 마지막에 문을 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시간대가 예. 가장 그 서쪽에 있는 지역이 알래스카, 그다음에 하와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알래스카보다도 하와이가 1시간 더 늦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론적으로는 하와이가 가장 늦게까지 그 투표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만은 투표소 문을 닫는 시간이 알래스카가 저녁 8시, 네. 그다음에 하와이가 저녁 7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동시에 문을 닫게 되는 것인데 다만 이제 알래스카의 일부 그 알류산 열도의 일부 조그마한 섬 같은 경우에는 더 서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8시에 문을 닫게 되면은 결국 1시간 더 있다가 문을 닫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면은 한국 시간으로 하면은 6일 내일이 되는 것이죠. 그 오후 3시에 모든 투표소가 다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주도 많고 땅도 넓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 시차가 없어서 바로 이렇게 투표소를 열고 이제 문을 닫는 시스템이 아니라 저렇게 25시간에 걸쳐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게 미국의 투표 시스템인 건데 그런데 저 많은 주들 가운데서 사실 눈여겨보는 가장 최대 경합지가 펜실베니아인 거잖아요. 저기 선거인단이 19명이 달려 있기 때문인데 거기서 해리스와 트럼프가 최후의 유세 대결을 펼쳤다고 해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We know it is time for a new generation of leadership in America. And I am ready to offer that leadership as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 are voting for healing over hate. The country is depending on you. So tomorrow, let's make sure all your voices are heard. Tomorrow will be the most important day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and together we will make America powerful again. We will make America wealthy again.
사실 마지막에 어떻게 후보들이 돌아다니느냐를 보면 어디를 가장 사활을 거냐를 볼 수 있는데 이 두 후보가 이번에는 같진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살짝 달랐습니다. 네.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카멜라 같은 경우에는 이 펜실베니아주에 약간 좀 올인한 모습이었는데요. 예. 일단 시작은 스크랜턴에서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조 바이든 이 현직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한데 네. 사실 여기가 좀 보수세가 강한 동네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부터 일단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앨런타운에 갔는데 앨런타운은 그 최근에 그 쓰레기 섬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그 푸에르토리코 그 이민자 예.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라서 여기를 좀 거쳤다가 레딩, 피츠버그, 필라델피아로 이렇게 옮겨가는 굉장히 필라델피아에 올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 필라델피아에서 그 마지막 그 유세를 했는데 거의 뭐 콘서트라더라고요.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오프라 윈프리가 나와서 사회를 보고요. 예. 레이디 가가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또 리키 마틴 씨도 함께 나와서 리빙 다비다 로카를 신나게 부르는. 총출동을 했고.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오전에 이걸 보는데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펜실베니아에서 시작을 네. 해서 미시간까지 다녀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또 미시간이 이제 경합주다 보니까 무려 이 1,800km가 넘는 곳을 이제 전용기를 통해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했고 결국에 피니시는 이 펜실베니아에서. 결국엔 펜실베니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게 이제 서로 간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 유세가 끝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동선을 한번 분석을 쭉 해봤는데 사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막판 여론조사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 조사 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예. 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해리스 후보가 네. 대통령이 처음 출발보다는 상당수 지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네. 엎치락뒤치락 할 정도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제 평론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경합주가 있고 네. 이렇게 막판까지 한다라는 것은 결국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NBC에서 나온 것을 보면 49대 49 동률입니다. 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원래 저 해리스 후보 옆자리는 원래 바이든 현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떨어지니까 급하게 어떻게 보면 해리스 부통령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동률까지 왔다라는 것은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ABC 뉴스를 보게 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요? 해리스 예. 후보가 무려 49대 트럼프 전 대통령의 46으로 예. 따라잡은 모습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조사 기관마다 그리고 조사 성향 뭐 이런 것들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 이제 지켜볼 일만 남았습니다. 과연 미국 사상 최초로 네. 1호 여성 대통령이 나오느냐 아니면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징검다리 대통령이 나오느냐 네. 그 결과가 조만간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뭐 여론조사가 뭐 잘 맞으면 좋겠죠. 그런데 앞서 두 차례 대선 결과를 보면 여론조사가 썩 그렇게 상당히 잘 맞힌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 중에서 가장 예. 충격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지난 2016년 그 당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후보 아니었습니까? 이긴다. 누가 봐도 이제 대부분이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평균하고 실제 결과하고 보면은 3.9% 포인트 차이가 날 정도로 그 격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여론조사 기관들이 상당히 조심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번 그 선거에서도 조금 전에도 좀 봤습니다만은 네. 그 여론조사 기관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다면은 그 최근에 그 7개 경합주를 여론조사를 한 기관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두 군데 모두 다 4승 2무 1패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근데 그 4승의 주인은 완전히 뒤바뀐. 그러니까 그 더 힐하고 에머슨 대에서 조사한 것은 4승이 트럼프였는데 아, 그래요? 예, 예. 뉴욕 타임스에서 시드니아 대학교하고 같이 조사한 것은 똑같은 4승 2무 1패이지만 그 4승의 주인공이 카멜라 해리스가 주인공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선거 날짜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여론조사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된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것이죠. 특히 미국은 어쨌든 선거인단 제도로 움직이다 보니까 전체 여론조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경합주 판세가 중요한데 이거를 봐도 아직까지도 안개 속이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군요. 그래서 그런지 이 결전의 날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온갖 예측법들이 난무를 한다고 해요.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퀴즈 시간인데요. 네. 자, 해리스는 땡땡땡 경기 결과에 크게 기뻐했다. 경기 결과 네. 뭘까요? 혹시 답을 알고 계실까요? 세 글자 그럼 스포츠란 이야기인데 오. 경기니까 스포츠겠죠. 예. 네. 네. 세 글자 테니스도 아니고 뭘까요? 어떻게 보면 선거도 경기니까 선거전 경기 결과를 예측해서 기뻐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리 좀 예측을 했다. 예. 뭐 어디 뭐 점집이라도 갔나요? 뭔가요? 답은 네, 정답은 MLB. MLB요. MLB면 야구잖아요. 네,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네. 네, 이렇게 미국 프로야구 경기인데요. 사실은 이 스포츠라는 게 굉장히 징크스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선거도 징크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선거와 스포츠가 결합됐을 때 엄청난 징크스들이 또 생기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월드 시리즈에서 있는 이 징크스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미국은 크게 아메리칸 리그와 이 내셔널 리그로 그 미국 메이저 리그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월드 시리즈에서 이 양쪽의 두 팀이 맞붙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대선이 있던 해에 내셔널 리그가 이기느냐 아니면 이 아메리칸 리그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 대선 후보가 좀 달라진다. 아 그래요? 요런 징크스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LA 다저스가 최근에 이제 뉴욕 양키즈를 이기고 월드 시리즈에서 정상에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엄청 좋아했습니다. 왜냐면은 내셔널 리그 팀이 우승하면 민주당 후보가 이긴다는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징크스가, 네. 그래서 내셔널 리그에 속한 이 다저스가 이겼기 때문에 네. 해리스가 이 징크스가 또 나에게 좋은 결과를 주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지금 저렇게 트위터처럼 네. 트위터에 저렇게 신나게 수백만 팬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나에게도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런 X를 올렸고요. 근데 구체적인 속내는 얘기는 네. 안 하는 얘기는 것 안 했죠. 같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저 징크스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요.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이 징크스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레드스킨스 징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미국은 네. 이제 미국 프로풋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그러죠? 미식축구라고 하죠. 미식축구, 예. 네, 그 미식축구 리그가 이제 한창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워싱턴 레드스킨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팀 이름을 바꿨어요. 워싱턴 커맨더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꿨는데 네. 요 커맨더스가 대선이 있던 주 전에 이기면 집권당이 이긴다라는 그래요? 징크스가 그럼 있습니다. 민주당한테 유리하다 이런 거. 네, 그렇죠. 예. 근데 요 징크스가 사실은 194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16차례를 맞췄대요. 네. 굉장한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나서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는 좀 바뀌어서 집권당이 레드스킨스가 이기면 집권당이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챌린저. 네. 가 이긴다. 이런 또 징크스가 있어서 지금 이게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집권당이 옛날엔 이겼는데 네. 이제는 또 이게 도전자가 또 이기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또 이걸로 또 판단이 좀 어렵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그건마저도 또 판단이 어렵다 네, 이런 어렵습니다. 건데 근데 사실 스포츠 말고도 또 다른 예측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다양한 예측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 먹는 걸 가지고 또 예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과자를 네. 갖고 하는 건데 우리가 오하이오주 이제 남쪽에 보면 신시내티 시가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미시간과 펜실베니아 그러니까 경합주 사이에 이제 오하이오주가 끼어 있는데 여기에 과자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과자점이 1984년서부터 대통령 후보 양당에 저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얼굴을 해서 과자를 판매하는데 네. 그러니까 과자가 많이 판매된 후보가 여태껏 이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네. 여러분들 캐릭터로 보시면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있는데 네. 몇 개나 팔렸을까요? 이게 지금 저 궁금하실 밑에 텐데, 숫자가 보이는 것 같긴 지금 이제 한데요. 숫자가 예. 보이면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쿠키가 팔렸습니다. 그래요? 해리스 예. 후보보다 많이 팔렸는데, 근데 이게 한 가지 좀 문제가 2020년에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그러니까 재선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자가 많이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이든이 이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숫자를 좀 믿기는 믿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렵다. 네. 일단 지금 현재 트럼프 쿠키가 많이 팔렸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게 관심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하고 일론 네. 머스크가 이제 다양한 매체에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혹시 일론 머스크가 사재기 한 건 아닌가. 이게 온라인 판매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참 미국 대선인데 무슨 점집도 아니고 또 오스카 법칙도 있습니다. 앞서 그래요? 이용주 평론가님도 네. 말씀하셨습니다만 오스카에서 이제 영화에서 영화가 해피엔딩이냐 새드엔딩이냐에 따라서 네.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스카상을 받은 게 우리가 그 핵 문제를 다룬 거였어요.
그게 참 근데 이 네. 그 감독 얘기는 우리는 핵에서 절망을 느끼지 않는다, 희망을 느낀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핵이 이렇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이걸 새드 엔딩으로 봐야 되는지 해피 엔딩으로 봐야 되는지 네. 상당히 조금 곤혹스러운 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 쪽으로 보게 된다라면 S&P 500이라는 미국의 이제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활발하면,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 집권당이 이기는 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유리하고, 또 마지막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기에는 집권 여당이 이겼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보면 어떻게 보면 앞서 얘기한 것들은 뭐 스포츠라든지 뭐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예측할 수 있는 영화라든지 네.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재미가 가미된 거라고 본다라면, 그 뒤에 이제 증시라든지 금리를 보게 된다라면 경기를 가지고도 여당이 이기느냐 야당이 이기느냐에 네.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말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참 다양한 분야에서 뭐 믿거나 말거나 식의 예측들이 난무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소식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 그만큼 대선 판도를 또 알 수가 없고 승패를 가르는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인데, 이번에 승패를 가르는 변수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히든 해리스 네.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중에 백인 여성이라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승패를 가름할 수 있는 네. 핵심 변수를 꼽는다고 하면은 일단 수문표 전쟁. 이렇게 수문표 이제 전쟁. 그렇습니다. 이제 표가 숨어 있다는 이야기죠. 네.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2016 그다음에 2020년 선거에서도 모두 수문표, 그러니까는 샤이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여론조사에는 응하지 않는. 네. 그런데 정작 선거에는 이제 트럼프를 찍는, 아니면 히든 바이든이라고 우리 기억하시죠. 그러니까는 마찬가지 그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그 여론조사에는 응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번에도 이제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여성 표가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근데 여성 투표 유권자 중에서도 특히 백인 여성입니다. 네. 미국에서 그 당연히 백인 인구가 제일 많죠. 네. 근데 백인과 그 다른 인종 그 차이보다도 사실은 이번에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의 그 표차, 이게 어떻게 다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 33%가 백인 남성입니다. 미국 유권자의. 반면에 34%가 백인 여성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인종 그다음에 성별 했을 때 백인 여성이 가장 많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번에 백인 여성이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런 성향에서 네. 이번에는 민주당 지지하는 그런 성향으로 많이 갈아탔다는 거, 이게 이번에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백인 여성이 갈아탔다.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요, 예. 이렇게 숨어 있는 백인 여성의 표를 찾기 위해서 광고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광고의 목소리가 누구냐면 줄리아 로버츠 아시죠? 귀여운 여인. 그렇죠. 네. 미국 헐리우드의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 줄리아 로버츠 씨가 목소리 광고를 이제 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 그 공화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 저런 투표장에서 백인 남성과 여성, 허스밴드와 와이프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투표장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기표는 결국 각자가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둘이 갈라져서 여성분이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기표를 하려고 하는데, 그 맞은편에 있는 다른 여성분이랑 눈이 마주쳐요. 그리고 서로 이게 씩 웃습니다. 그리고 줄리아 로버츠의 목소리가 그때 딱 나오죠. 네.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것을 알 수 없을 것. 이런 이 나레이션이 나오는데요. 결국 무슨 뜻이냐면, 남편 모르게 카멜라 해리스를 찍을 수 있다. 지금 바로 찍으세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광고가 미국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고, 숨어있는 이 백인 여성들의 표를 찾기 위한 민주당의 하나의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남편 몰래 찍어라, 이렇게 민주당에서 광고까지 만들 정도면은 이 백인 여성의 표심이 선거 판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길래 그런 거죠? 이번에 그 굉장히 예외적으로 많이 미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드린다면은 최근에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 여론조사가 어디냐면은 그 아이오와주라고 하는 곳에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네. 원래 아이오와주는 우리가 경합주로 치지도 않고, 그렇죠. 원래 네. 그 공화당의 텃밭으로 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자체 여론조사에서 결과를 보면은 47대 44로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요? 예. 이게 굉장히 이변이라고 볼 수가 있는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였거든요.
그런데 저게 과연 그 어떤 그냥 이변으로 볼 것인가 좀 더 들여다 보면은 성별로 갈린다는 겁니다. 네. 47대 44의 그 세 포인트 표 차이가 여성의 경우로 가면은 56% 대 36%로 압도적으로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여성 표가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걸로 봤을 때 과연 그 이번에는 여성 표가 지난 2016년 힐러리 클린턴 당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민주당 표로 이동할 수가 있다. 이런 점이 이번에 큰 변수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반면에 트럼프 후보는 이 표심이 젊은 남성에게 달렸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이대남이라고 하는 네. 미국의 이대남들의 이 마음을 잡기 위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트럼프가 UFC 그 경기장, 네. 이종격투기 경기장 거기에 이제 갔었어요. 가니까 거기에 그 굉장히 많은 이대남들이 막 환호를 또 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예. 그 카멜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뭐 전통적인 미디어 같은 데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방면에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 젊은 남성들이 좋아하는 팟캐스트, 유튜브 프로그램 같은 데 이렇게 자주 네. 얼굴을 비치기도 하고 지금 화면 나오는 것처럼 헐크 호건 씨랑 같이 이렇게 유세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헐크 호건은 저희도 그렇지만은 좋아하잖아요. 네. 예전에 그 굉장히 큰 뭐 WWE의 영웅이었기도 하니까. 그래서 네. 이게 젊은 남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 30세 미만의 남성 유권자 투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예. 그분들을 굉장히 많이 공략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대남들이 그 트럼프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정권을 잡았던 이 조 바이든 정부가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주기보다는 네. 정치적 올바름을 내세워서 자기들을 좀 뭔가 탄압한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트럼프가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자신의 지지층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에서 이 투표율이 제일 낮은 층이 이대남들이다. 그래요? 라고 예. 해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예. 과연 이 공략이 맞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우리 젊은 남성이 좀 소외가 됐다 이렇게 미국에서 느낀다 이런 분석이신 건데 이렇게 숨은 표 경쟁 외에도 사실 또 다른 변수가 있다고 해요. 트럼프랑 해리스의 목소리 듣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If he is elected on day one, Donald Trump would walk in that Oval Office with his enemies list, stewing over an enemies list. When I am elected, I will walk in on your behalf with my to-do list. Do you want to lose your job and maybe your house and your pension because Kamala has the economic understanding of a child? Would you trust Kamala Harris to talk to Russia or China? 차 소장님, 그런데 이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 미국 경제는 뭐 계속 성장세였다. 또 그리고 고용 시장도 나름 좋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그럼 집권당에게 유리한 거 아닙니까? 보통 경기가 좋으면 집권당에 유리하겠죠. 근데 예. 한 가지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물가가 올랐다라는 건데 네. 경기와 물가가 조금 이렇게 언밸런스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어떤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정부는 없긴 하겠죠. 근데 아킬레스건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미묘한 게 뭐냐면 일단은 미국의 경제는 한 2에서 3%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이게 이제 그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정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현재 지금 바이든 대통령 그 전에 이제 민주당 그 대통령들이 했던 리쇼어링 정책에 따라서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고용이 늘어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 밥을 5,000원짜리 먹다가 7,000원짜리 먹으라고 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죠. 화가 나죠. 예, 근데 식품 물가가 20%가 올랐습니다. 20%요?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공공요금이라든지 주택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앞서 이영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대남들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거,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거, 난 이건 상관없어. 네. 내가 먹는 값이 올라가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아. 그걸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물고 늘어졌는데 한 가지 미묘한 게 네. 그것을 결정했던 사람은 바이든 현 대통령이고요. 해리스 부통령은 거기서 조금 물러나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 부분이 처음에는 먹혔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네. 후보일 때는. 하지만 해리스 후보가 정식으로 대통령이 나왔을 때는 이 부분은 조금 잠재돼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가 역설적으로 보면 박빙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된 게 박빙이니까 내 표가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막판에 돌발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국 피부로 와닿는 게 물가일 테니까 이 투표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물가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후보에 대한 지지도 달라질 텐데 이쯤에서 미국 대선 과정의 순간들을 한번 짧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극적인 순간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원래는 사실 이번 미 대선이 재미없을 네. 거라는 그 예측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리매치, 다시 붙는 매치이기도 하고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나와서 지금 뭘 보여줄 수 있을까 기대도 안 되고 말이죠. 네. 하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바이든과 트럼프 6월 27일 날 있었던 TV 토론회에서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네. 보여줬습니다. 맥락도 잘 모르고 말도 좀 이렇게 더듬기도 하고 하면서 그래서 그때 트럼프의 지지율이 확 올라가서 바이든으로는 이제 더 이상 승기가 없다라는 민주당의 판단까지 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 트럼프가 펜실베니아주 유세 중에 총격을 받아서 네. 그리고 또 총격을 받고 귀에서 피를 흘리면서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를 외치면서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큰 그 애국심 이런 것들을 또 심어주게 되면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못해 발등이 타들어가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결국에는 7월 21일에 바이든이 재선을 포기를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했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다음에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카멀라 해리스가 공식 후보로 선출이 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해리스와 트럼프 첫 TV 토론회를 가졌는데 여기에서 해리스가 원래는 토론을 잘 못한다라는 그 통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 맘대로 토론을 주도할 것이다 이런 여론이 있었지만 사실 까고 보니까 해리스가 계속 트럼프 앞에다가 덫을 설치하고 트럼프가 그 덫을 계속 밟고 가는 약간 곰사냥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해리스가 크게 토론에서 승리하면서 승기를 가져오게 됐고요. 그리고 또 9월 말, 10월 초에는 이제 미국 동남부에 허리케인이 강타가 되면서 거기에서 또 많은 또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또 정치인들의 그 안 좋은 말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최근에 심지어 이 대선 바로 직전까지 저렇게 뭐 쓰레기선 막말 파문까지 일어나면서 이번 대선이 사실은 생각보다 조금 재밌게 진행이 되었다. 네. 우리 일 아니니까 재밌는 거겠죠. 네. 저렇게 짧게만 정리를 해봐도 진짜 극적인 순간들이 참 많은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대선 이후에 사실 지난번 대선 때 문제가 됐던 게 트럼프가 끝까지 승복을 하지 않으면서 이거 불복할 수 있다. 이거 우리의 선거를 훔쳐갔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런 약간 폭력 사태, 어떻게 보면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요 미국 대선이라는 게요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선거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이제 개표를 해가지고 오후 정도 되면은 오후도 아니죠 거의 새벽 네. 6시 4시면은 거의 확정이 되잖아요. 근데 미국 대선은 지금 뭐 보이시겠지만은 거의 한 2달 정도까지 이제 끕니다. 네. 미국 대통령 상하원 합동위에서 선거 결과를 정식적으로 발표할 때까지 한 2달여가 걸리는데 그 2달 동안 이 지지자들의 마음은 타들어갈 겁니다. 네. 누가 이겼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4년 전 1월 6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해가지고 그렇죠. 네. 뭐 많은 분들이 또 다치고 심지어 사망 사건까지 일어났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예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지금 뭐 일단은 백악관을 사람이 넘을 수 없는 담으로 일단 설치를 했고요. 국회의사당 근처에도 병력들을 배치를 했고 지금 미국에서 있는 투표장 좀 중요하다 싶은 투표장 근처에는 네. 드론이 24시간 날아다니면서 벌써요? 투표장을 네. 지금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관련해서 퀴즈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퀴즈입니다. 미 선거 관리자들은 폭동에 대처하기 위해 땡땡땡을 입었다. 땡땡땡을 입었다. 네. 힌트가 저기 그림으로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맞나요? 혹시 답을 알고 계십니까? 글쎄 그림에 보니까는 입고 있는 저 옷 같은데요. 네. 근무복 아닙니까? 금후복? 방탄복 아닙니까? 방탄복? 정답입니다. 맞나요? 네, 정답 방탄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선거 관리자들이 지금 5분 대기조처럼 항상 지금 비상 상태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저렇게요? 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삼엄하게 투표장 근처를 저렇게 방탄복을 입고 걸어다니면서 심지어 어떤 주에서는 저격수까지 배치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드론으로 24시간 감시를 하고요. 지금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 불복 폭동에 지금 미국이 전격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다. 4년 전에 그 일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현재 영상을 보면은 이렇게 철책들이 미 의회 의사당을 벌써 둘러싸고 있는 모습들인데 임상원 평론가님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저런 사태가 또 이번에 재현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그래서 이런 예측 그런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전에 저런 이 민주주의 수치 이게 다시 벌어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 법적으로도 많이 또 그 개선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개표 개혁법이라는 것이 물론 이게 이제 유사한 법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건 법을 좀 더 개정을 해가지고 사실 이번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현직 대통령이 출마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선수로 직접 출발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행정 공백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부통령이 좀 많은 것을 책임지는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많은 것들을 책임을 지고 그런 차원으로 이제 부통령의 역할을 좀 줄이는 이런 또 개선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뭐 해리스 일기냐 트럼프 이기냐 누가 되든 간에 미국 사회 분열은 좀 쉽게 막기는 어려워 보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 나왔던 퀴즈를 한 번 더 맞춰보면서 지식 충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띄워주시죠. 네, 미 선거 관리자들 폭동 대처로 땡땡땡 입었다. 너무 조금 전에 나왔던 퀴즈여서 바로 맞추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평론가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분이 하나 둘 셋 하면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방탄복 입었다. 네, 방탄복 입었다. 이렇게 퀴즈를 맞춰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미국 대선 전망해봤습니다.